네, 첫 번째 촌철 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세일즈 외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일정 자체도 세일즈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두다 대통령과 함께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동행한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만나는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기업인들은 나토 정상회의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고 곧바로 폴란드로 가서 지금 대통령과 합류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 사업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폴란드의 수출형 경공격기,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가 이제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출 계약을 하고 납품 때까지는 뭐 이 비행기를 만들고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뭐 1년 반 2년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 카이가 10개월 만에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첫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단 기간의 비행기 납품입니다. FA-50GF 1호기, 2호기가 지난 9일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카이는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에서 12대를 올해까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작년에 그 수출했던 방산보다 훨씬 규모가 큰 방산 계약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K방산의 그 유럽 거점이 사실상 폴란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폴란드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뭐 하러 갔나? 이 지금 일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 그리고 뭐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스러운 무소속 2명이 지금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무지와 불신만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가 이렇게 그 방일 첫날 얘기했어요. 일본에 간 첫날. 제가 판사, 법무부 장관 했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핵 폐기물 방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집단에는 준비해서 포문을 연다고 한 건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에 따른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박범계라는 자,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법률적 측면을 얘기한 이 박범계라는 자가 얘기한 이 런던 협약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세계의 부속소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방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해 놨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양 투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물질은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매우 높은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중준위나 저준위 핵폐기물이죠. 이거는 국제원자력기구 공고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해양 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 이하로 다액종 제거를 하고 그리고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서 IAEA의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있는 처리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리수는 해양 투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런던 협약에 딱 적시가 돼 있어요. 이자가 뭘 런던 협약이니 뭐니 끌고 오려면 부속소 정도는 읽어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식한 자예요. 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다 박범계 같은 수준이라고 외국에서 착각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한 짓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황당한 게 짝이 없어요. 이를테면 자꾸 과거사를 소환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하고 광주 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광주 정신과 겹쳐진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또 양희원 형이라는 자는 70여 년 전 원폭 투하된 그 기념일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하고 지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 자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위안부 사죄는커녕 핵오염수 방류가 웬 말이냐고 구호를 외쳤는데 위안부 사죄 문제하고 핵오염수 방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떠들면 말인 줄 알아 이것들이. 기자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취재는 했는데 이게 참 딱하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의원단 단장을 맡은 위성건이한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야당에는 자문해주는 과학자들이 있습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자문해주는 과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성건이는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윤재갑이가 국내에 우려를 표하는 과학자가 많이 있는데 아직 조직화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기 뭐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자 자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가서 런던 협약이 어쩌고 뭐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위안부 끌어들이고 뭐 70여 년 전에 원자 핵폭탄 떨어진 게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하고 2박 3일을 보냈으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정신 가진 그 배지들이 몇 명은 있어요.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저거 거리에 나서는 건 시민단체 역할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을 질타하든지 법안 발의를 하든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일본까지 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김성수 정외과 교수,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국까지 나가 투쟁하는 걸 좋게 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중앙 그리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관심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보건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던 것도 미루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조기영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유일한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어제 그저께 10일 날 119 종합상황실과 또 다른 병원들한테 환자 이송 및 전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환자 보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제를 요청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경희대학교 병원도 같은 조치를 어제 취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입원 병동이 사실상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서 새 환자를 못 받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차관이 이제 보건의료 쪽 담당하는 차관입니다.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 업무 복귀 명령. 이거 기억나시죠?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했을 때 원희룡 장관이 업무 복귀 명령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했는데도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료 체계가
장시간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환자들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경우에는 업무 복귀 명령이라도 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민수 차관의 얘기입니다. 지금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 제시하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서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이 불법으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계속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된다면 업무 복귀 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지금 육해왕 결별 그러면서 분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의원 이상민 의원이 있죠. 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경고를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상민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야, 민주당이 공산당이 됐냐? 네, 이상민은 이재명에게 맹종하고 성역화하는 모습 보이는데 민주당이 어디 사설정당이냐? 당의 나에 대한 경고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기가 막힌다. 지금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개과천선하고 황골탈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직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봉투 받은 의원들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검찰발 뉴스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를 통해서 돈 봉투 수수 의원 실체에 대해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중하고 정밀하게 검토 중이다 하면서 검찰이 박용수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을 20명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데 대해서 돈봉투 20개가 전달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의 제1호 제안, 불체포 특권 당론 채택 문제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의총이 열렸습니다. 의총에서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추인을 간곡하게 제안한다 이랬어요.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제안한다 하면은 꼭 통과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치검찰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를 했고 결국 추인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주로 중진 다선 의원들이 쇄신안 채택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돈봉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다 반대했겠죠.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표현을 썼는데도 추인이 불발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있다.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혁신위원회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제1호 혁신안을 당이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것 하나 추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정도 되면 김은경이가 사퇴해야죠. 그 자리 뭐하러 남아있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또 웃기는 짓을 하나 했어요.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야, 이것들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런 걸 참 무대뽀라고 그러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 여주 양평의 최재관 지역위원장이라는 자 있습니다. 아이 그 양평고속도로 서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라고 대놓고 발언했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군 의원들이 한 2명 있나 봐요. 여현정이, 최용보. 이들이 공수처를 방문해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고발장에서 이들이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침 오늘 저희가 여의도 포차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모십니다. 예,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또 이 국책사업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현안들을 좀 질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촌철살인이었습니다.